자, 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린코스트에서 두 번째 디노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수개월 전에 디노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법을 올려드렸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디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된 부분도 있고 생각지 않았던 환경에서 디노가 나오는 모습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 버전보다 좀 더 보기 좋으신 버전을 추가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디노에 대해서 익숙해지셨고 아마 많은 분들의 성공 사례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노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것 자체, 이거 자체가 디노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환경이 구성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디노에 대해서 100% 제어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디노를 100% 통제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디노의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디노하고 다이애텀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좀 보여드릴 건데요. 다이애텀은 우리가 흔히 갈조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갈색으로 덮이는. 그래서 초기에 수조를 세팅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죠. 다이애텀은 규산염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 처음에 수조를 세팅을 할 때 미량의 규산염 때문에 규산염을 가지고 외벽을 형성하는 그런 조류가 생겨요. 그게 규조류이고요. 그게 영어로 다이애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처음에 수조를 세팅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고요. 보통 일주일 이내 혹은 2주일 이내에 없어집니다. 하지만 디노는 지린산염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주로 잘 생기고요. 혹은 지린산염이 높다 할지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둘 다 낮거나 둘 다 높거나 혹은 불균형하거나 사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생기고 있다는 리포트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이애텀이냐 디노냐 무엇이냐에 따라서 처리 방법도 굉장히 다른데 마린 포스나 마린 니트로를 사용해서 지린산염을 빨리 올려주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수치는 인산염은 0.1 ppm 이상, 질산염은 10 ppm 이상입니다. 디노가 발생을 했다라면 빨리 그 구간을 벗어나는 게 좋아요. 제 경험상은 디노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보다 빨리 디노가 없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디노하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탈질 박테리아들이죠. 마이크로박터가 되던 마이크로박터 클린이 됐던 다른 어떤 탈질 박테리아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디노하고 경쟁할 수 있는 박테리아를 투입을 해주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저희 매장 수조에 하나가 디노가 좀 왔어요.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저희 매장에 디노가 다시 찾아오면서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수조에서 디노가 온 이유는 이거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수조의 관리는 매일매일 물성치가 측정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수치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이 수조의 레이아웃, 내부 레이아웃을 좀 바꾸면서 보다 좀 깔끔해 보이게, 깔끔하게 전시하기 위해서 내부의 구조를 좀 바꿨는데 제 생각에는 이 과정에서 저희가 락을 좀 제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수조 자체가 바닥재가 없어요. 아마 제거된 락이 한 20kg, 30kg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수조의 안에서는 이 락이 여과제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닥재도 없으니까 여과제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는 이 락밖에 없었어요. 물론 펌프에 여과제들이 있죠. 하지만 분명히 이 본수조에서 락을 제거를 한 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내부를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고 그 위에 루바를 깔아서 산호를 디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플라스틱 머티리얼이 들어가면서 지금 디노가 발생을 했어요. 사실 이 시점에서 질산염이나 인산염은 모두 디노가 생길 만한 값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원인을 찾자라면 인산염이 다소 낫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가설은 경쟁 관계에 있던 여과 박테리아들이 락이 제거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왔을 거고 새로운 머티리얼이 들어가면서 디노가 좀 더 잘 생기는 환경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약간 디노는 이렇게 거미줄 같아요. 거미줄. 거미줄처럼 표면을 살짝 덮고 있는데 저희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지린산염을 좀 다소 높였기 때문에 현재 색깔이 약간 진한 갈색으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면 디노가 훨씬 더 제거가 잘 되는 상태예요. 조금만 빨아주거나 불어줘도 쉽게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일단 이 상태를 만드시려면 먼저 질산염, 인산염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는 박테리아도 투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빨아주고 있죠, 지금. 최대한 자주자주 물 밖으로 끄집어 내주시는 게 좋고요. 빠지는 물은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두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디노 자체가, 디노도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빛이 아예 없으면 생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수조 3개가 같이 지금 묶여있는 수조인데, 지금 가운데가 디노가 제일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운데 수조의 광량이 가장 높아요. 다른 수조에는 없어요. 가운데 쪽에만 지금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락에 제거하면서 박테리아가 순간적으로 소멸된 부분,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류하고는 별로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아노들은 수류가 강해지면 수류에 쓸려서 없어지긴 하는데, 디노는 수류가 강하든 약하든 잘 사는 것 같아요. 수류를 강화시킨다고 해서 디노가 약해진다, 이런 현상은 없는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지금 이 수조는 양말 필터가 제거되어 있던 상태고 스키머도 꺼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 단계는 지린산염을 높여서 디노를 약하게 하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지린산염을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린산염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다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필터 사용을 중단하시고 스키머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올려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지린산염은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디노 자체가 약해져서 물에 떠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걸러내기 위해서 다시 양말 필터를 장착을 하고 있고, 스키머는 작동을 시작할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스키머를 작동을 하긴 하는데 스키머의 출력을 최대한 낮춰두셔야 돼요. 이때 스키머의 동작은 이 수조에 ORP를 올려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셔야지 물리적인 제거를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디노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 중에 산소 농도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산소 농도가 낮을 때 디노가 더 잘 생긴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스키머를 켜주시면 산소 농도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스키머가 물에 있는 이물질을 끄집어내는 상황이 되면 지린산염이 다시 또 확 낮아지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심하셔야 돼요. 풀스 밸브를 열어서 이 스키머의 수위를 좀 낮춰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 수조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락으로 레이아웃된 모습입니다. 이 락 자체가 수조에서는 여과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락이 들어있는 수조의 여과 박테리아의 양하고, 아까 저희 수조처럼 수조의 레이아웃이 없고 루바나 파이프로 구성된 수조하고는 확실히 여과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락이 없는 수조는 훨씬 더 디노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저희도 락을 제거하고 파이프라인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게 확실히 영향이 있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세팅하시는 수조들은 루바나 파이프로 세팅하는 게 아니고 이런 돌로 세팅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이라든지 디노를 한번 경험하시고 나면 디노를 다시 경험하실 일이 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디노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박테리아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안정을 찾게 되는데, 저희 수조는 좀 얘기가 달랐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마린코스트의 두 번째 디노에 대한 영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모습은 디노 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수조의 모습인데, 아마 이런 과정들이 몇 번 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디노는 저희가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확실하게 제어가 되니까요. 디노가 확인이 되시면 첫 번째 질산염, 민산염 충분히 올려주시고, 두 번째 디노와 싸울 수 있는 탈질 박테리아를 꼭 투입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물리적인 제거를 병행을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시다가 보면 어느 순간 디노는 정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디노를 방지하시려면 박테리아를 정기적으로 넣어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효과를 보시려면 아예 수조를 암막이나 신문지 같은 걸로 가려두시면 한 2, 3일 정도 가려두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럼 아마 모든 이끼나 디노들이 다 없어질 겁니다. 디노가 약해지는 모습이 보이시면 물리적인 제거를 최대한 자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노가 통제가 되기 시작했을 때 바로 지린산염을 다시 낮추지 마시고요. 적어도 질산염 10, 인산염 0.1 정도의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해 주시는 게 안정적으로 물을 만들어 가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저희 마린코스트의 두 번째 디노 영상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조금 더 디노를 잘 통제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